음악 형제랑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와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각자의 가지를 뻗으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형제도 삶의 흐름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를 억지로 막으려 하는 것은 강을 돌로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학자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정약전, 정약종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같은 부모 아래서 마제마을에서 함께 뛰놀던 그들은 성인이 되면서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 유배지에서 바다 생물을 연구하며 자산어보를 남겼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으며,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속에서 목민심서를 완성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의 삶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를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무가 자라며 가지가 갈라지듯 형제도 성장하며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어린 시절 한방에서 잠들던 기억은 따뜻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서로 다른 하늘 아래 살아갑니다. 이는 잘못이 아니라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컬러지 토데이의 한 기사에 따르면 성인이 된 형제들은 직업, 결혼, 지역적 거리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바쁘게 사는 형과 부산에서 느긋하게 사는 동생은 자주 만나기 어렵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린 시절 가장 가까웠던 형제와 지금 얼마나 자주 연락하나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형제가 멀어지는 이유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형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멀어지는지,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랑과 존중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분리의 이유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음악 형제란 한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의 가지와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같은 줄기에서 함께 자랐지만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자연의 이치로 보았습니다. 그의 형제들 정약전, 정약종, 그리고 정약용 자신은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랐지만 각기 다른 운명을 걸었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물고기를 연구하며 학문의 길을 택했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구상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성인이 되면서 전라남도 흑산도, 서울 소문, 강진이라는 전혀 다른 땅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잘못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이자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형제는 젊을 때는 서로의 전부였지만 나이가 들며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는 마치 나무가 가지를 뻗으며 갈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 형제는 멀어질까요? 이는 단순히 거리나 시간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요구하는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마제마을에서 함께 뛰놀던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은 서로의 꿈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그들은 각자의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정약종은 신앙을, 정약전은 학문을, 정약용은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신념과 목표가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이컬러지 토데이에서 인용된 바에 따르면 성인 형제의 약 60%가 결혼, 직업 또는 지역적 거리 때문에 연락 빈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는 대기업에서 바쁘게 일하며 서울에서 살고 다른 형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여유롭게 삽니다. 그들의 생활 리듬은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나요? 형제와의 대화가 점점 어색해지거나 서로 이야기할 주제가 줄어드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이런 변화는 잘못이 아닙니다. 정약용의 형제들처럼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위해 순교를 택했고 정약용은 이를 비난하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그는 형의 선택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형제는 보수적인 가치를, 다른 형제는 진보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은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틀렸다고 여기지 말고 다르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예를 들어 X 플랫폼에서 한 사용자가 공유한 이야기에 따르면 두 형제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 자주 다투다 결국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기로 하고 관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차이입니다. 정약용은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지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형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돈이 없어도 과자를 나누어 먹으며 웃었지만 성인이 되면 돈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한 형제가 부자가 되고 다른 형제가 평범한 삶을 살면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성공한 형제는 무의식 중에 우월감을, 그렇지 않은 형제는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부모의 유산, 경조사비, 빌려준 돈 같은 것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정약용의 시대에도 이런 문제는 존재했지만 오늘날에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에 기반 형제 간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는 가정이 약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형제와 돈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인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주제인가요? 결국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를 슬퍼하기보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형제들이 각자의 길에서 빛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형제의 선택을 존중하며 멀리서 그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형제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구체적인 장애물들과 이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형제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무엇이 당신을 그들과 가깝게 혹은 멀어지게 하나요? 음악 형제란 어린 시절에는 서로의 전부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우선순위를 마주합니다. 정약용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마제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성인이 되면서 그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학문에 몰두했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위해 순교했으며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백성을 위한 개혁을 구상했습니다. 이들의 삶이 갈라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차이, 새로운 가정의 책임, 그리고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현실. 이러한 장애물들은 형제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요소들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슬퍼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존중하며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 장애물은 경제적 차이입니다. 정약용은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지에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형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 형제가 성공하여 부유해지고 다른 형제가 평범한 삶을 살면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정약용의 시대에는 유산 분배나 경조사비 같은 문제가 갈등을 일으켰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포어브즈에서 인용 가족 간 금전 문제는 약 40%의 경우 관계 악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경조사비를 내지 않는다고 불평하면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탕 하나를 나누어 먹으며 웃었지만 어른이 되면 몇만 원의 차이도 큰 갈등이 됩니다. 여러분은 형제와 돈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느낌을 받나요? 그 대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나요? 두 번째 장애물은 새로운 가정의 책임입니다. 정약용은 형제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이나 생신에 모일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는 줄어듭니다.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는 배우자의 가족과 명절을 보내고 다른 형제는 자녀의 교육에 집중합니다. X 플랫폼에서 한 사용자가 공유한 이야기에 따르면 결혼 후 형제와의 만남이 줄어든 이유는 각자의 가정 우선순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정약용의 형제들도 각자의 삶을 우선시하며 흩어졌습니다. 정약종은 신앙을, 정약전은 학문을, 정약용은 개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형제보다 배우자나 자녀가 더 우선순위가 된 적이 있나요? 세 번째 장애물은 지리적 거리와 생활 방식의 차이입니다.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은 흑산도, 서울, 강진이라는 다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형제들은 직업이나 결혼으로 인해 다른 도시에, 심지어 다른 나라에 흩어집니다. 서울에 사는 형과 부산에 사는 동생이 자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교통비와 시간이 들고 만남의 빈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소원해집니다. 게다가 생활 방식의 차이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형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일하고 다른 형제는 여유로운 삶을 살면 대화의 주제나 만남의 시간조차 맞추기 어렵습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저널 오브 패밀리 사이칼러지에서 인용 지리적 거리는 가족 관계의 빈도를 약 25% 감소시킵니다. 여러분은 형제와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물리적 거리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러한 장애물들은 형제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형제들이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형제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고 존중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이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제의 근황을 확인하거나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실용적인 팁은 정기적으로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잘 지내? 라는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장애물을 받아들이고 형제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과 형제를 멀어지게 만든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형제란 한때는 서로의 전부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정약용은 그의 형제들 정약전과 정약종이 서로 다른 운명을 선택한 것을 보며 이를 슬퍼하기보다 받아들이는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쓰며 학문에 헌신했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순교했으며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완성하며 백성을 위한 개혁을 구상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각자의 신념과 가치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자연의 순리라 여겼고 억지로 형제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멀리서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은 사랑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형제와의 거리를 받아들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형제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형 정약종의 천주교 신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결정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이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형제들은 각기 다른 가치를 추구합니다. 한 사람은 도시에서 바쁜 경력을 쌓고 다른 사람은 시골에서 여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은 세속적인 목표를 좇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틀렸다고 판단하기보다 다르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X 플랫폼에서 한 사용자가 공유한 이야기에 따르면 두 형제가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었지만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후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형제의 선택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요? 그들의 삶이 당신과 다르다고 느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둘째,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마세요. 정약용은 형제와의 만남을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친밀함을 유지하려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저널 오브 패밀리 사이칼러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강제적인 가족 모임은 오히려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마다 억지로 형제들을 모으려다 보면 대화가 부담스럽거나 비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세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간단히 소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실용적인 팁은 매달 한 번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잘 지내? 건강해. 라는 간단한 문장이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제와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나요? 오늘 한번 메시지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셋째, 죄책감을 버리세요. 정약용은 형제와 멀어지는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인생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감정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에 기반 성인의 약 50%가 형제와의 연락 빈도가 줄어들어도 이는 삶의 우선순위 변화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과 가정의 책임이 커지면서 형제와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정약용의 형제들도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전은 학문에, 정약종은 신앙에, 정약용은 개혁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빛났습니다. 여러분도 형제와의 거리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나요? 그 감정을 내려놓고 대신 그들의 행복을 빌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사랑은 거리와 상관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형제들을 그리워했지만 그 그리움을 학문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형제들과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기술을 통해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으로 형제의 근황을 확인하거나 간단한 메시지로 안부를 묻는 것은 멀리 있어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한 사용자가 X에서 공유한 사례를 보면 해외에 사는 형제와 매주 화상통화를 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형제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 라는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교훈을 모아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만들고 각자의 삶에서 빛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형제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한 가지 작은 행동을 떠올려 보세요. 그 행동은 무엇일까요? 형제란 한 뿌리에서 시작해 각자의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정약전, 정약종은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랐지만 시간은 그들을 다른 운명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쓰며 학문의 길을 걸었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위해 순교했으며,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완성하며 백성을 위한 개혁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지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빛났습니다. 정약용은 형제들이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자연의 순리라 여기며 각자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을 슬퍼할 필요 없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형제도 각자의 바다로 흘러간다. 이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형제와의 거리를 받아들이고 각자의 삶에서 빛나는 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랑과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의 형제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약전은 자연과학의 업적으로, 정약종은 신앙의 순교로, 정약용은 사회개혁의 비전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형제와의 관계는 반드시 매일의 만남이나 잦은 연락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멀리서 그들의 행복을 빌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이를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X 플랫폼에서 한 사용자가 공유한 이야기에 따르면 해외에 사는 오빠와 매달 한 번 사진이나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이 큰 연결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형제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유지하고 있나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묻고 있나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형제에 대한 그리움을 학문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형제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이칼러지 토데이의 한 기사에 따르면 과거의 추억에 집착하기보다 현재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형제와의 기억은 따뜻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가정과 책임이 우선입니다. 이를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이 순간 형제와 나눌 수 있는 작은 연결을 찾아보세요.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메시지,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정약용의 지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책감이나 의무감에서 벗어나 형제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는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형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잘 지내? 오랜만에 연락했네 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새로운 연결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후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형제와의 어떤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또는 그들과 다시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형제들은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역사에 남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얽매이지 말고 각자의 꿈과 목표를 추구하세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형제와의 사랑은 만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형제와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행복을 멀리서 빌어주세요. 여러분의 삶도, 형제의 삶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